인생은 한 권의 책과 같습니다. 때로는 넘기기 힘든 먹먹한 페이지도 있고 숨겨진 그림처럼 반전의 묘미를 선사하는 페이지도 있죠.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책, 저 김금순의 삶에서 가장 드라마틱했던 한 장입니다.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던 어느 날, 저는 언제나처럼 제가 아끼는 낡은 골프화를 신고 라운딩에 나섰습니다. 새하얀 골프장 잔디 위에서 유독돼 묻은 제 골프화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충분했죠. 누군가는 힐끗거렸고 어떤 이는 작게 혀를 차는 소리를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늙은 할머니가 돈이 그렇게도 없나 싶었을까요?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 골프화에는 저만의 특별한 비밀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그 비밀을 알게 된다면 아마 여러분은 저 김금순을 다시 보게 될 겁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수백억 자산가가 되기까지 겪었던 눈물과 웃음, 그리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저는 올해 73세입니다. 보통의 70대 할머니들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노인처럼 보일 겁니다. 하지만 제 실제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 강남에만 아파트 2채와 상가, 건물까지 합치면 수백억 대에 달하는 자산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저를 아는 사람들은 제게 김금순 여사님이라는 깍듯한 호칭을 쓰며 부러움과 존경의 눈빛을 보냅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20년이 넘은 낡은 차를 몰고 다니고 옷도 허름하게 입는 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낡은 골프화를 버리지 못하고 신고 다니죠. 사람들은 그런 저를 보고 알뜰하다, 검소하다 칭찬하지만 사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야기는 20여 년 전 제 인생의 가장 밑바닥부터 시작됩니다. 쉰이 넘은 나이였지만 저는 늘 돈에 쪼들렸습니다. 남편 김성우 씨는 젊은 시절 사업에 실패하고 병까지 얻어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겨진 건 빚더미와 어린 두 아들 이재환과 김성준뿐이었죠. 가진 것 하나 없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온갖 허들의 실뿐이었습니다. 식당 주방 보조, 길거리 노점상, 파출부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때 저의 유일한 낙은 새벽에 몰래 연습장에서 골프공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딱 한 번 필드에 나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그 푸른 잔디와 시원하게 뻗어나가는 공을 보며 느꼈던 해방감이 너무나 강렬했죠. 매일 새벽 저는 낡은 연습복과 달아빠진 골프화 한 켤레를 들고 연습장을 찾았습니다. 남들이 버린 골프채를 주었으며 허리가 휘어라 공을 날렸습니다. 땀으로 범벅이 되어도 제 안의 절망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습니다. 제 옆에서는 늘 깔끔한 골프복을 입은 김미경 씨가 연습하고 있었는데 그녀는 저와 달리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자란 티가 역력했습니다. 저는 김미경 씨를 보며 가끔 씁쓸한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나와는 너무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이구나. 어느 날 연습장에서였습니다. 김미경 씨가 실수로 저의 낡은 골프화를 밟아버렸고 낡은 가죽은 그만 찢어져 버렸습니다. 그녀는 미안하다며 새 골프화를 사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그녀는 기어이 새 골프화를 사주겠다고 우겼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실로 꿰매 신으면 돼요. 제가 거절할수록 그녀의 표정은 오히려 더 난처해 보였습니다. 마치 저의 가난이 그녀의 자존심의 흠집이라도 내는 것처럼 말이죠. 결국 저는 그녀의 성의를 마지못해 받아들였습니다. 그녀가 사준 골프화는
제가 평생 신어본 것 중 가장 비싸고 좋은 것이었습니다. 매끈한 가죽과 편안한 착용감은 제가 늘 신던 낡은 골프화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좋았죠. 하지만 저는 새 골프화가 어쩐지 불편했습니다. 그 골프화를 신고 연습할 때마다 김미경 씨에게 빚을 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제 낡은 골프화가 주는 익숙한 편안함과 땀 냄새가 그리웠습니다. 그 무렵 제 아들 이재환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 전선에 뛰어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대학 진학을 간절히 바랐지만 재환은 엄마, 제가 빨리 돈 벌어서 엄마 고생 덜어드릴게요. 라며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는 듯 했습니다. 아들의 기특함과 함께 자식에게 짐이 되는 것 같은 죄책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제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가난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는 현실이 저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듯 했습니다. 그때 제 삶의 작은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다니던 연습장의 사장 이연빈 씨가 제게 골프 레슨을 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한 것이었죠. 그는 저의 꾸준함과 남다른 스윙 실력을 눈여겨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골프 레슨은 그저 취미로 치던 공과는 다른 전문적인 영역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에게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아들의 학비를 벌어야 했고, 가난의 굴레를 끊어내야 한다는 강한 열망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밤낮 없이 골프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골프 서적을 읽고 프로 선수들의 영상을 수없이 돌려보며 기술을 익혔습니다. 제 몸은 늘 고단했지만 제 안의 열정은 식을 줄 몰랐습니다. 몇 년 후 저는 마침내 골프 레슨 프로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이연빈 사장님의 도움으로 연습장에서 레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레슨은 독특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스윙 자세를 교정해 주는 것 이상으로 삶의 애환과 골프를 접목시켜 가르쳤습니다. 스윙이 흔들릴 때면 인생도 다 흔들리는 법이에요.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서면 돼요. 라고 말하며 수강생들의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제 진심 어린 가르침은 수강생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골프 기술뿐만 아니라 삶의 지혜와 용기를 얻어갔습니다.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제 레슨은 날개 돋친 듯 인기를 얻었습니다. 저는 밤늦게까지 레슨을 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제 손은 굳은 살로 뒤덮였고 허리 통증은 만성이 되었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제 노력으로 자식들이 더 이상 가난 때문에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줄 수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저의 성공을 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초라했던 시절 제게 새 골프화를 사주었던 김미경 씨는 저를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녀는 제 레슨이 인기를 얻자 연습장 사장 이연빈 씨에게 저의 과거를 들먹이며 불평했습니다. 아니, 저런 사람이 어떻게 골프 레슨을 해요? 어디서 주어들은 실력으로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녀의 말은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과거의 저를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시선들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이 저를 절망하게 했습니다. 어느 날 김미경 씨는 저의 레슨을 직접 듣겠다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제 앞에서 팔짱을 끼고 건방진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자, 어디 실력 좀 봅시다. 얼마나 대단하길래 소문이 그렇게 자자한지.
저는 애써 침착하게 그녀에게 자세를 잡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저를 비꼬는 말을 던졌습니다. 옛날에는 골프와 한 켤레도 없더니 이제는 제법 티를 내네요. 저는 꾹 참았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그때 저는 제 오래된 골프화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낡고 닳았지만 그 골프화는 저의 치열했던 삶의 흔적이자 저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저는 김미경 씨에게 말했습니다. 이 골프화 기억나시죠? 김미경 씨가 사주셨던 골프화 대신 제가 늘 신던 골프화예요. 저는 이 골프화를 신고 맨발로 땅을 딛듯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습니다. 때로는 넘어져 피가 나기도 했고, 때로는 차가운 비를 맞으며 혼자 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골프화를 신은 채 다시 일어섰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저에게 이 골프화는 그냥 낡은 신발이 아니라 제 삶의 모든 순간을 함께한 동반자이자 저의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제 말에 김미경 씨의 얼굴은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더 이상 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내쓴 사업이 더욱 번창하면서 작은 연습장을 인수하고 몇 년 후에는 제 이름을 건 골프 아카데미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아들들은 어엿한 사업가로 성장했습니다. 이재화는 IT 기업을 창업하여 크게 성공했고, 김성주는 부동산 투자 전문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저는 아들들에게 제가 평생 모은 돈과 아카데미의 수익을 투자해주며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아들들은 저의 투자 덕분에 사업을 더욱 확장할 수 있었고, 저의 자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저는 이제 수백억 자산가가 되었지만, 여전히 저는 낡은 골프화를 신고 라운딩에 나섭니다. 어느 날 라운딩 도중 저는 예상치 못한 인물을 마주쳤습니다. 김미경 씨였습니다. 그녀는 예전처럼 화려한 차림이 아니었고,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 깜짝 놀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금순 여사님, 오랜만이세요. 저는 그녀의 눈에서 과거의 오만함 대신 깊은 후회를 보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의 남편 김영우 씨의 사업이 크게 망해서 모든 재산을 잃고 어렵게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어렵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여사님 염치 없는 부탁이지만 혹시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갈 곳이 없어서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과거 그녀가 저에게 던졌던 비수 같은 말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이미 그녀를 용서했습니다. 제가 이룬 성공은 그녀에게 받은 상처를 극복하고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게 해준 원동력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미경 씨, 제가 지금 운영하는 골프 아카데미에 빈자리가 있는데 와서 일해보지 않을래요? 골프는 꾸준히 치셨으니 충분히 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김미경 씨는 제 말에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이내 눈물이 그렁거렸습니다. 여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때 여사님께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이렇게까지 저를 도와주시다니.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연신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어요.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미경 씨, 괜찮아요. 이제 다시 시작하면 돼요.
김미경 씨는 제 아카데미에서 성실하게 일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얼굴에는 점차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자주 찾아와 자신의 지난 날을 후회하며 감사함을 표현했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를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수백억 자산가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장 소중한 자산은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닙니다. 바로 이 낡은 골프화처럼 제 삶의 모든 순간을 함께하며 쌓아온 경험과 지혜, 그리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노력했던 저의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만난 수많은 인연들과 함께 나누었던 진심입니다. 여러분에게 낡고 초라하게 보이는 이 골프화는 저에게는 수백억짜리 다이아몬드보다 더 값진 보물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낡은 골프화가 있나요?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자산은 무엇인가요?